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도 굉장히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윤상현 의원에 대한 사무실 전격적인 압수수색, 김영선 의원 자택에 대한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상민 검사죠. 현직 검사로서 출판 기념회를 해서 큰절하며 출마를 감행하려고 했던 현직 검사 이 사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 부장검사, 그렇죠. 국정원으로 가. 지금은 국정원의 법률까지 했다가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아마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집으로 갔어요? 그건 확인을 못했는데 설마? 지금 이종석 원장이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되는 게 윤상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문제가 제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이 동의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난 이재명 전 대표 지금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마도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일이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죄질이 나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 결국은 2022년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한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너무 많이 두둔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법감정이라든가 정의관념에 어긋나는 행태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 입장에선 당연히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은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비단 민주당뿐 아니고 어제 국민의힘의 송원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상현 전 의원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운운했지만 오늘 보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조경태 의원 등이 그 라디오에 출연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수사의 타당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상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찬동하는 일부 입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0표 넘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비공개여가지고 진짜 숫자를 우리가 가늠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200개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언더진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도 지금 이 상태로라면 곤란하다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게 안철수 의원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국민의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저는 통과 200석 이상 나와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는 전망도 해보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사실 그 한마디로 끝난 거 아닙니까? 1년 지나면 다 까먹는다. 아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 내가 얘기할게. 상현이한테 내가 얘기할게. 윤석열 씨의 말. 그쵸.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내가 얘기할게. 명태균 씨하고 그 정도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 구체적인 사실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건데요.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영선 의원도 김건희 씨가 실제로 그 창원 의창구 공천 양보해달라라고 전화를 했다. 전화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악의가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피하기 어려운 사실들에 직면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가 진행되게 될 경우에 윤상현 의원도 아마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상현 의원이 그 정도의 찐윤으로 꼽혔던 인사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에 대해서는 심지어 지난 전당대회 때는 굉장히 개혁적인 목소리를 이렇게 표방하는 식으로 해서 약간의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는 메시지도 얘기도 했었는데 정말 그 계엄 이후에 윤상현 의원의 표변에 대해서 는 결국 본인 수사가 걸려 있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운명 공동체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국민의힘 대권 출마를 하려고 했던 중진 의원한테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도 굉장히 지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이 사건을 우리가 통칭하여 명태균 게이트라고 부르는데 김상민도 압수수색하고 김영선도 압수수색하고 윤상현도 했는데 왜 명태균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추측입니다만은 명태균 씨는 이미 검찰에서 충분히 진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김상민 검사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러저러하게 김영선 의원의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부탁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탁의 당사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된 것이고 나머지 불비한 부분들을 채우고 결국 김건희에 대한 구속수사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어제 강제수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여기도 빌드업의 과정인 것 같고요.
오늘 아침 보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도 이제 소환 초일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면 그때 공관위원장이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혁신이라든지 전대가 아니라 사실은 삼특검을 향한 조용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삼특검을 향한 조용한 관심. 예, 왜냐하면 물밑에서는 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거는 3년 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남는 것이 그분들한테 1차적인 미션인데요. 이불똥이 나한테 어디까지 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한데 그걸 티낼 수는 없으니까 물밑에서 조용하게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만이 아니라 내란 특검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 관련된 인사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임종두 의원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이 과거에 또 이름을 오르내리면서 의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튈지에 대한 그 레이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촉수를 뻗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3특검이라는 게 최혜병 특검도 있고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 대통령실이 관여한 범죄인데 당시에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분이 국회의원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다종다양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각 의혹 요소마다 개별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있었고 일부 의원들은 뭐 출입금지 되지 않았습니까?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미 아까 우리 김 기자님 설명한 대로 한 10여 명 정도의 이름이 벌써 거명이 되면서 3특검을 통해서 최대 10여 명까지 입건이 되고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나 공포감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국회 지형이라는 것이 193대 107의 구도인데 만약에 종국적으로 10여 명이 사법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지형마저도 3분의 2 기준선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자력으로 제대로 설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다들 이제 카운팅을 하잖아요. 거기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사람이 날아갈 경우에는 누가 또 거기를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이제 쑥덕쑥덕 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것이죠. 그래봐야 다 조사 대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불려가서 조사를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방금 전에 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내란 특검에서 체포명단 관련해서 폭로했던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죠. 오늘 오전 10시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서 당시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이 어떤지 관련된 내용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간 취재 편의점에서 그토록 목 놓아 이야기했던 수많은 의혹과 단서들에 대해서 특검이 전부 모두어서 수사로 풀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시 42분 지나고 있어서요. 새 특검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조금 더 소상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 국민의힘이 불려갈 규모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할 거다. 어마어마할 거다. 제가 보기에 한 3분의 2 정도는 불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공천에 개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갔는지 그리고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김진태 강원지사를 필두로 해서 누굽니까? 저 경남지사. 박완수 지사. 명태균 씨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했었죠. 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국민의힘 자체가 거의 초토화 지경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은 하겠지만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로 저는 이런 초토화 상황이면은 그냥 자기들끼리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대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국회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소집을 한다거나 대통령실 앞에 기자회견을 해도 100명이 다 안 모여요. 반도 안 모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각자 도생이죠.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기로 한 것 같고 지금 보면은 특검을 상대로도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일관된 보이스를 내야 되는데 서로 이음을 내고 혁신위원장은 임명됐다가 사퇴하고 오늘 또 임명하고 이런 식의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까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정당 안에서 이제 적을 두고
지지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예.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조차도 그 정당의 미래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회찬 전 의원이 굉장히 명문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기조로서 2018년, 2017년에 이제 수사관청 진행될 때 똑같은 논리로 자유한국당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정치보복이다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청소라는 것이 먼지에 대한 보복이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굉장히 유명했었고요. 모기가 싫어한다고 F킬러 안 사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던 바가 있어서 F킬러 발언. 네. 예, 그러니까 노회찬 전 의원이 다 이제 곧 또 이제 주기가 다가오는데 그 말씀이 또 문득 생각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대통령실에서 속보 나왔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화제의 인물이 돼버렸는데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리면 국무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예, 다음 주부터 국무회의 못 들어가요. 국무회의 끝난 다음에 영화로 막 전화통화해서 막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 이분 어렵습니다. 국무회의 가기 어렵다. 결국 자기 정치하는 건데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국민의힘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쌍권 너부터 청산해. 너나 청산해. 이렇게 서로 지금 당권 쟁탈 국면에 돌입했다라는 보도가 네.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로 친윤당이 됐고 이 도로 친윤당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이번에 반윤 비윤당을 한번 해볼 거냐. 이게 또 들러붙는 선거 아닐까요? 예. 근데 사실 윤석열 씨와의 제대로 된 결연을 하고 있지 않았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는 도로 친윤당이라는 게 아니라 원래 친윤당 한 번도 그걸 제대로 탈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잠깐 물을 뺐다가 다시 갔다라는 표현하기에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과는 절연을 하겠죠. 만약에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요. 하지만 그 행태들과 그 옆에서 그런 걸 똑같이 이제 자행했던, 묵인했던 혹은 뭐 도왔던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쇄신하거나 반성했다고 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결국 전당대회 구도는 지난 대선 그 후보를 뽑았을 때와 똑같이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김문수 대 한동훈의 모습으로서 결국 그 구도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아니 왜냐하면 사실 안철수 혁신위원장 한다고 했을 때 그 정치를 아는 많은 분들이 했던 게 전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걸 제일 궁금해했는데 본인이 사퇴함으로써 입증이 된 거죠. 권한이 하나도 없던 것으로. 왜냐면은 이재영 혁신위원이라든가 그 박은식 혁신위원 추대하는 과정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걸 지금 비대위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인적 청산 차원에서 쌍권을 탈당을 권고하거나 안 되면 윤리위에 제소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 전제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한 달짜리 혁신위원장 아무 권한도 없는데 굳이 왜 해야 되냐 이런 의문에 봉착을 하게 된 것인데 결국 여기서도 또 이제 국민의힘의 맹점이 드러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런 이제 갈등 국면이 생기면은 봉합을 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 스스로도 자기 정치에 나섭니다. 그냥 내가 당대표 선거 나가서 이러면 대표돼서 정리할 거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오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입장적으로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친한동훈계가 또 이제 꼬리를 물어가지고 안철수의 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책임감 없는 태도를 비난하고 나서는 뭔가 지금 이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위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당권 주자들이 자기 정치하기에 여념이 없는 정말로 국민 보기에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들이 매일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제 라디오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친윤에 정통한 대변인격의 변호사 같은데 안철수에 실망한 친윤 당대표로 장동혁을 낙점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출연한 두 기자들이 장동혁 당대표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전망을 하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후 방송에서 서정욱 변호사가 장동혁을 당대표 후보로 낙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끊임없이 이제 반윤의 기수가 되려고 하니까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의원을 앉혀버렸어요. 그래서 윤희숙 체제로 이제 혁신위는 달린다라는 것이고 8월 중순, 8월 16일이죠. 8월 중순에 있는 그 전당대회는 그러면 누가 될 거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국민의힘 사정에 밝은 우리 저 김은지 기자. 국민의힘 사정을 알려면 조선일보 열심히 읽어요. 왜냐면 그래요? 윤희숙 위원장이 서정욱 변호사한테 전화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물론. 근데 이제 점점 서정욱 변호사도 국민의힘보다는 친윤으로,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가까움 때문에 정보성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제 뭐 그랬던 점인 건데 사실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윤희숙 의원 인터뷰가 조선일보에 실리면서 이것은 무엇인가 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위원장이 되는 모습을 또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전에 보면 장동혁 의원이 갑자기 이제 당권 주자로 이름을 올리는 기사를 조선일보가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묘종의 흐름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각자 도생 결국은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한동훈을 막아라 일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동훈을 막기 위한 각계 전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꼭 장동혁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룰 세팅에 따라서 뭐 김문수로 다시금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근데 김은지 기자 말대로 한동훈을 막아라가 맞으면 가장 적합한 사람이 장동혁이 맞습니다. 그러네. 수석으로. 왜냐하면 당대표 때 사무총장을 했지만 굉장히 절연한 지가 오래됐고 장동혁 의원이 사석에서 밝히기를 굉장히 한동훈 그 대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 장동혁을 옹립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일부. 대선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 이거 구교영 단독이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 체급은 또 이렇게 아니었으니까 당시. 어쨌든 간에 제가 듣기에는 주변에 가까운 의원 몇몇이서 친윤 의원들이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어그러졌냐면은 그 한덕수가 이제 그 부상하는 과정 속에서 그 친윤의 일부 흐름들이 거기에 이제 장동혁을 뭔가 새롭고 신선하게 키워보려고 하다가 그쪽으로 가면서 이제 무산이 된 신문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뭐 김문수 캠프에서도 뭐 이제 장동혁을 영입한다는 얘기도 있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 한덕수를 키우고 김문수를 또 부상하는 여러 과정 속에서 나온 부산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친윤이 결국은 그 친윤 주류가 한덕수를 후보를 옹립하려고 했다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 당권 도전에서는 김문수하고도 대척점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한동훈과의 관계에서도 큰 전선을 긋기 위해서는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조금 더 대중들이 보기에도 신선하고 각도 세우기 쉽다. 이런 식의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장동혁 의원이 그 당권 도전을 하고 완주를 하게 될지는 사실은 미지수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당대표를 하기에 중량감은 사실은 부족한 게 사실이고 아시다시피 김태흠이 충남지사를 나가면서 반선을 하고 재선에 성공한 1.5선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물론 사무총장까지 한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판사를 한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으로 뭔가 이 위기의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적임자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이 남아있고 한 달 사이에도 얼마든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대권에 잠깐 꿈을 꿨다가 이렇게 뭔가 내려온 것처럼 이번 당권 도전도 일부 언론이라든가 친윤에서 이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키우고 있지만 혹시 명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 관측을 드립니다. 일장 출몽일 수도 있겠다. 우선 띄워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간을 보고 띄워보는 거죠. 그럼 어제 서정욱 변호사가 일단 에드걸론 일단 띄워본 거죠. 언론이 어떻게 따라오나 괜히 얘기했네. 어쨌든 저희가 보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앞만 봐도 참 답답하고 대안이 없어 보이는데 한편으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상현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상당히 궁금한데 박수영 의원이 옛날에 이런 거를 올렸습니까?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했다. 뭐 이제 그 당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했던 것으로 보이긴 우리는 한데요. 이재명처럼 지저분하게 살지 않겠다. 이 양반 계속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자로 이게 다시 좀 돌더라고요. 2023년 3월 그러니까 이번 회기는 아니고요. 지난 회기 때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대야투쟁을 하면서 공격하는 포인트로 우리는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이제 이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 한 명이 윤상현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과거의 윤상현이 현재 윤상현에게 또 뭐 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 또 메시지를 낼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이름을 올리신 유력한 정치인이 많아요.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윤한홍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도 있고 유희동. 그래서 좀 또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꾸준히 얘기한 게 그 국회에서 여러 가지 특권을 포기하자고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당권 조사 다수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체포 동의안을 동의 안 해줄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자승자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 여름에 본인들이 해놓은 게 너무 많아서 이 면구스러운 상황들을 다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할 텐데 이러니까 국민의힘에는 아무런 미래가 없다,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라도 윤석열과 선긋기를 하고 그럼요. 우리가 여기에서 똑바로 다시 보수정당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자각이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그 망해가는 집터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서로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 볼썽사납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제 TK 르포 나갔던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 도통 뭐 하는 거냐, 더 보기 싫다, 막 이런 취지 이야기들을 오히려 유권자들이 한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한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반응이 싸늘하고 무섭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다만 선거가 아직 한참 남아있다 보니까 그 제대로 된 변화의 기조가 보이지 않아서 심지어 지난주에 조선일보 강석청 칼럼에서는 지금 당장 불출마 선언을 해라, TK에서 몇 명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뭐 지금 무슨 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뇨. 다음 내에도 어떻게든 출마하려고 할 텐데. 국회의원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는 거잖아요. 해보니까. 출근 시간도 없고. 네.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대한민국에 영속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